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 이재명 압승 이야기입니다. 자,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게 있어요. 응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여론조사는 10%대 응답률이거든요. 이번 MBC의 여론조사는 30%에 가까운 응답률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여론조사 결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조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야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29.8, 윤석열 19.5, 이낙연 10.6. 자, 이낙연이 이제 두 자릿수가 간당간당합니다. 네거티브만 계속 하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죠. 윤석열도 본격적인 검증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 이재명과 10%의 지지율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입니다. 이재명 33%, 이낙연 15%, 박용진 3.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낙연과의 격차는 꽤나 크게 멀어지죠. 자, 이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한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전체 유권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 현재 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5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50% 이상이면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전체 유권자에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33% 대 15%입니다. 자, 적합도 추이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2.3% 상승한 반면 이낙연 후보는 4.4% 하락했습니다. 이 추이는 MBC 여론조사의 추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MBC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영된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범보수 진영 대선주자 적합도 윤석열 22.8, 홍준표 14.5, 유승민 10.2. 윤석열이 큰일 났죠.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홍준표, 유승민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윤석열은 홍준표의 입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장모, 마누라, 거기다가 이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봐줬던 거, 이것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코미디인 상황이긴 하죠. 자, 범보수 후보들의 적합도 추이입니다. 홍준표 3.7% 상승, 유승민 2.3% 상승, 최재형 2.5% 하락. 최재형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 양반도 입만 열면 마이너스, 점수를 다 까먹고 있거든요. 본인 조부가 독립운동가다. 괜히 그런 얘기를 했다가 친일파라는 거 딱 들켜가지고 엄청 손해봤잖아요. 근데 최재형 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태정치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먼저 판 것도 아니야. 자기가 먼저 얘기해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아니던데 독립운동은 무슨 친일파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최재형은 조만간 관둔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 43.9%가 나왔습니다. 임기 말 대통령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이 붙었을 때 44.7% 대 35.3%, 1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죠. 아, 근데 윤석열 이 사진 엉덩이 탐정이랑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 자, 주 지지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에서 50대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전 세대를 걸쳐 전국에 걸쳐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은 60대 이상 영남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확장성이 아예 없잖아. 60대 이상 영남은 어우,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확고한 지지층은 있다. 저분들은 절대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거든요. 안 변해요. 하지만 확장성은 없다. 자, 가상양자 대결 이재명 대 홍준표 50.3% 대 26.1%.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가 국민의 짐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대선은 박빙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 가상양자 대결 이재명 최재형. 이제는 최재형을 좀 내려줄 때도 됐는데 이 사람 이제 안 돼요. 이 사람 안 됩니다. 이거 최재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 고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취급을 해주는 것 때문에 자꾸 취하는 거예요. 내려줘야 됩니다. 1대1 양자 대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지지율도 아니에요. 아무튼 해보니 50.3% 대 25.3%.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가상양자 대결 이낙연 대 윤석열 40.7% 대 38.3%. 박빙이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낙연도 안 됩니다. 자, 가상양자 대결 이낙연 대 홍준표 44.1 대 28.2. 이낙연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는 가볍게 이기는 모습입니다. 가상양자 대결 이낙연 대 최재형 45% 대 26.6. 최재형은 언제 내려갈까요? 추석쯤에는 내려가지 않을까. 추석 지나고는 무조건 본인이 포기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어느 진영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나라는 설문에는 여권 후보 41.9, 야권 후보 45.8.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민심이에요. 이 결과를 보면 언론의 힘이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미세하게나마 우세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많다는 뜻이죠. 임기 내내 조중동 플러스 모든 언론들이 대한민국 망하라고 저주의 구판을 벌였는데 이 정도 나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이 대한민국 진정한 독립이 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디테일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누가 가장 잘할 것 같으냐? 이재명 30.8, 이낙연 8.9, 안철수 8.5, 윤석열 8.2. 안철수 의사니까. 안철수 의사니까 코로나 위기 대응을 잘할 것 같다. 3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거 너무 웃기죠. 이재명은 위기의 대응을 잘할 것이다 라는 것에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했었던 일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것이냐? 이재명 25.8, 윤석열 10.4, 홍준표 7.3, 이낙연 6.5.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치고 나갑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이재명이 강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재명이 잘할 거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확 올라가게 되죠. 이건 이재명은 실력으로 검증이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자, 부정비리 척결은 누가 가장 잘할 것이냐? 이재명 25.8, 윤석열 25.3, 이낙연 7.3, 홍준표 5.4. 윤석열 25.3. 검사 출신이니까 약간 전문 영역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한테 관련된 부정비리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가족들, 본인. 척결을 잘할 수는 있는데 본인 비리부터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비리는 잘 잡아낼 수 있으나 본인 비리를 못 잡았어.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또 뭐냐면요. 이낙연은요. 어떤 항목에도 10%를 넘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넘어가면 이낙연의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와요. 그건 이낙연이 어떤 사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에는 기대치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이낙연이 이건 잘하지. 이런 게 있을 텐데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낙연이 과연 이걸 잘할까?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자, 이번 MBC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응답률입니다. 28.3%. 응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드물거든요. 보통은 10%대 초반 요 정도가 응답률인데 28.3%.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여론이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고도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건 무선 전화 면접이에요. 사람이 직접 말을 거는 방식. ARS 방식이 있고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 있는데 이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윤석열을 이기는 것으로 매번 나오고 있고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응답률 30%짜리 여론조사.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이낙연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의 반등이 또 눈에 띄고요. 아쉽게도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네요. 아무래도 이재명 도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층이 조금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 이재명을 공격하면 할수록 이재명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와 이재명으로 나눠졌다가 혹시라도 이낙연한테 뒤집히는 일이 생길까봐 그런 심리가 좀 발동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낙연의 지지율이 더 빠지게 되면 추미애의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을 응원하는 분들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안쓰럽기는 해요. 추미애를 지지하면 추미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낙연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감정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추미애 전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두 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낙연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추미애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공고한 이재명, 위기의 윤석열, 이낙연, 희망의 홍준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응답률 30%짜리 여론조사 이재명의 압도적 1위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